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화면을 캡처해야 할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PC의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의 기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옆에 검색 창을 누르시고요. 검색 클릭하시고요. 캡처라고 씁니다. 이때 이렇게 치읓의 여가 아니고요. 치읓의 어로 치셔야 나옵니다. 캡처 도구죠. 캡처 도구 실행합니다. 그러면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사각형 모드, 창 모드, 전체 모드, 자유 형식 모드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모드로 캡처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새 캡처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들어오게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브라우저 창을 여셨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캡처 하시고요. 새 캡처 플러스 누르시고 원하는 구역만 클릭 드래그해서 캡처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 부분이 캡처가 되게 되겠죠. 자, 캡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 화면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펜이나 마커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를 이용을 해서 굵기 조절을 해주고요. 위에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 이 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글씨를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마커가 있죠. 이 마커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시킬 수 있죠. 웹페이지 같은 거를 캡처해서 뭔가 강조 표시를 해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칠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눈금자가 있죠? 자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를 잴 수 있고요. 그 다음 눈금자를 없앨 때는 다른 버튼을 눌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눈금자를 잡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터치 쓰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터치 스크린일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모니터에서는 쓸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로고가 필요합니다. 이 로고만 잘라야 되는데 지금 로고가 다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새 캡처해서 이 로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로고가 들어와 있죠? 여기서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쓰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로고를 캡처해서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럴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여기서 바탕화면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사각형 모드를 누르시면 창 모드라고 있죠. 이 창 모드와 전체 화면 모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창 모드를 이용하면 한쪽만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창 모드 해볼게요. 창 모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새 캡처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돼서 나오죠. 여기는 전체 화면 모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 형식 모드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그려서 캡처하는 거죠. 자, 새 캡처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놔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이어지면서 그 부분이 캡처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만 남길 거예요. 그때는 또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캡처 지연이라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자, 이것은 메뉴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 그 메뉴를 캡처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창들을 캡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캡처 버튼을 누르면 열린 창이 사라져 버리죠. 자, 이럴 때 지연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모드를 놓고요. 그 옆에 지연 모드를 이용을 해서 3초 후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후 캡처 지정하고요. 새 캡처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메뉴를 눌러요. 자, 그러면 바로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도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는 걸 캡처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캡처해서 나온 이미지는 처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 3개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화면 캡처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롬에서 캡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크롬에는 자체적인 캡처 기능은 없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롬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도구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자 도구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롬 우측에 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발자가 참고할 수 있는 코드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 개발자 창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또 있죠. 자, 이걸 누르세요. 그 다음 여기에 run command라고 보이죠? 이 run command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run 창에다가 캡처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캡처에 관련된 코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풀 사이즈 스크린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질이 가장 좋은 캡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린샷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PNG로 저장이 되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캡처가 됐죠. 자, 만약에 세로가 긴 화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IB96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창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도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run command 하고 여기서 캡처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풀 사이즈 스크린샷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이 바로 됐죠? 자, 이거 눌러서 열어볼게요. 자, 어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은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부분만 보게 되지만 여기 있는 스크린샷은 전체가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23%인데요. 확대를 해서 100%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사진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캡처한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장한 것을 열어서 인쇄를 하거나 PDF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롬에서 캡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개발자 창은 필요 없으면 X 버튼 누르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롬에서 캡처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엣지에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에서 캡처하는 방법은 똑같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웹 캡처라고 있죠? 웹 캡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캡처 영역이라고 나오고요. 전체 페이지 캡처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캡처 영역은 내가 원하는 캡처 영역만 캡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복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웹 캡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전체 페이지 캡처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캡처가 되겠죠. 자, 좀 전에 크롬에서 캡처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capture를 할 경우에는 그리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좀 전에 윈도우에서 제공했던 기능과 동일하죠? 네, 똑같은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웨일에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캡처 단추가 있어요. 웨일은 아예 캡처 단추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캡처 단추 누르시면 직접 지정, 영역 선택, 전체 페이지, 전체 화면이라고 나오죠? 자, 직접 지정하는 방법은 직접 지정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캡처 미리 보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내 PC에 저장을 할 수 있죠? 복사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자른다든지 또는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이 위에 글씨를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도형이나 라인을 그리거나
또는 내가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크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직접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죠? 그 다음 직접 입력하시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르기죠? 자르기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 완료 버튼 누르면 이 부분만 잘려서 저장이 되겠죠. 자, 원본 비율 1:1, 16:9, 9:16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원본 버튼 누르면 원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자이크를 누르시면 가려야 할 부분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자,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가능하고요. 그 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웨일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죠. 다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이 웨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요.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긁어주고 사이즈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뭐 정렬이라든지 볼드체, 밑줄 이런 것들 전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X 누르면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 도형과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도형 누르시면 사각형, 원, 선, 화살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색을 넣을 수도 있고요. 윤곽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색을 넣을 때는 컬러 지정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불투명도도 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편집 완료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도형 컬러를 넣어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캡처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웨일 브라우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한 강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역 선택이 있네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브라우저 내에서 구역에 마우스를 얹으면 그 구역 자체가 캡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역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해당 구역을 캡처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캡처되고요. 사이즈도 여기 나오죠. 취소할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캡처 누르면 전체 페이지가 나오죠. 자, 이것은 하단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캡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스크롤 캡처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양쪽 모니터를 전부 캡처할 때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과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스크랩북에 추가할 수도 있죠. 이런 스크랩북, 마이박스는 뭐예요? 네이버의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JPG나 PNG 둘 중에 원하는 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NG가 화질이 JPG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화질을 원한다면 PNG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쓸 때는 JPG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캡처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파일과 폴더의 생성, 파일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파일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한 것을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일 형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떤 파일인지 보이고요. 그 뒤에 괄호하고 .jpg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이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파일 확장자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 이 확장자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파일을 생성을 했는지 또는 이 파일이 어디에 쓰이는 파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뒤에 있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파일의 기본 요소는 파일 명과 그 다음 확장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모여야 비로소 파일 이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자만 보게 되면 대충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또는 어디에 쓰이는 파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JPG는 사진이고 MP4라고 붙는 것들은 동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MP4 파일,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에 확장자가 mp4라고 붙는 것들을 mp4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파일들을 보면 속성을 열기 전에는 확장자를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 보시면 확장자가 붙어 있지 않아도 어떤 파일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썸네일로 어떤 파일인지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사진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표시는 영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확장자를 아예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나 또는 파일 탐색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걸 누르시고요. 제일 아래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폴더 옵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기에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돼 있죠. 여기에 지금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끄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제 확장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WAV라고 나오고요. 여기 MP4라고 나오죠. 바탕화면에 있던 이 파일 보시면 .jpg라고 붙어 있죠. 이게 전부 확장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장자명을 보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확장자명을 가리는 이유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장자명을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은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인지 알 수가 없는 파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장자명을 숨겨놓는 거죠. 이렇게 확장자명을 실수로 지우셨을 경우에는 확장자명을 써주시면 돼요. .jpg라고 원래 확장자명을 써주시게 되면 파일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확장자명은 되도록이면 숨기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장자명 없어졌죠.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이라든지 또는 영상 또는 이런 문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이렇게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사진 앱이 열리게 되겠고요. 이런 메모장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연결 파일이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이 지금 사진이라고 돼 있죠. 이 사진 앱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사진 앱이 실행되면서 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이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변경 누르시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을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텍스트 파일도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면 여기에 메모장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 있죠. 자, 이것도 변경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HWP로 연결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HWP가 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열릴 경우에는 속성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용량을 계산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우측 버튼 클릭해서 다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크기가 4.62MB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메가바이트예요. 자, 그 다음 텍스트 파일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들어갑니다. 여기는 2.54KB라고 돼 있죠. 이것은 킬로바이트가 되겠고요. 이것은 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킬로바이트는 센티미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킬로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뒤에 0.54는 밀리미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kB는 4MB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여기 있는 4MB를 킬로바이트로 바꾸게 되면 4000k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0kB 대 2kB면 2000분의 1이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가 되겠죠. 텍스트는 보통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뭐 킬로바이트 단위가 되겠고요. 사진은 용량이 좀 커지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11MB가 되겠죠. 영상이 용량이 훨씬 크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의 크기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특성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읽기 전용이라고 있죠. 이 읽기 전용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문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읽기 전용 체크하고요. 적용 누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여러 가지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저장이 되지 않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창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그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뒀기 때문에 그 파일에 다른 것을 써서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밖에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 파일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파일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변형이 되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 들어가셔서 읽기 전용으로 바꿔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폴더도 마찬가지죠. 자,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도 읽기 전용이라고 있죠. 자, 폴더의 경우에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도 적용을 시킬지 아니면 폴더만 적용할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중에 읽기 전용을 하지 않을 파일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서 해당 파일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 들어가셔서 읽기 전용을 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파일들을 보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압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있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zip 파일로 압축이라고 해서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 프로그램은 호환성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권해요. R집도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 R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뜨죠. 이 반디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압축을 다 풀어줄 수 있고 거의 모든 압축 방식으로 전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디집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반디집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반디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반디집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반디집도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 쓰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반디집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폴더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반디집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압축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자, 압축하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압축은 용량을 줄일 때도 이용을 하지만 이렇게 폴더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줄 때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메일로 파일 같은 것들을 보내실 때 여러 개를 보내려면 하나씩 보내고 귀찮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보내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파일의 개념과 파일 이용 방법, 폴더 이용 방법, 압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